행운은 인맥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비겁다자, 궁겁쟁제가 걸려있는 사주의 행운법, 이런 사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요, 명리 공부도 하시면서 이 행운법, 운을 다루는 법에 대한 공부들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다양한 각계 분야에서 운을 다루는 책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제가 이거 엊그저께 샀는데 한 이틀, 한 하룻밤이면 읽겠더라고요. 하룻밤이면 다 읽어요. 되게 책이 쉽거든요. 책이 쉬운데 이 책을 쓰신 분은 일본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하니 운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와다 히데키라고 하는 일본 분이시고요. 정신과 의사가 발견한 운을 끌어당기는 16가지 절대 법칙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제 블로그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제 블로그에는 지금 현재 한 110 몇 권, 120여 권 정도 되는 각종 운을 다루는 관련된 책, 그 외 영성책, 마음 공부와 관련된 책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 일부를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있고요. 제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책들을 좀 구입을 하셔서 좀 많은 독서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세 분의 사례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 지인이고요. 이 두 분은 제가 상담을 한 케이스입니다. 세 개의 사주가 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사주의 비경겁제가 상당히 강합니다. 사주의 비경겁제가 상당히 강한 사주. 오늘은 좀 요 사주를 좀 중심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데, 그 사주에서 비경겁제가 강하면 좋아요, 나빠요? 라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물어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우, 비겁 많은 거 싫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니란 말이죠. 그 사주를 잘 활용하는데, 운명계획서라고 하는 내 사주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우선 1번이 내 사주의 많은 에너지 활용해보기. 2번이 부족한 거 끌어다 어떻게 좀 태워보기 같은 거죠. 그럼 보자고. 제 사주, 저 같은 경우도 제 사주에 제가 비겁이 많으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같이 함께 해. 같이 함께 해서 이렇게 파이를 키우면, 시장을 키우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유리하다 같은 거죠. 내 사주의 많은 에너지를 장점으로 활용하라.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 사례로 드는 뭐 호주의 버팔로 때 호주 이민자들이, 농부들이 먼저 호주에 이민을 가가지고, 와, 이 광활한 대지에다가 빨리 농사를 지어야겠다 해가지고 호주에다가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툭 하면 야생 소떼 수천 마리가 우두두두두 지나다니면서 농경지를 다 쑥밭을 만들고 다니고, 소떼를 어떻게 처리하지 않으면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널린 게 소떼다. 그래서 만든 게 아웃백 스테이크. 호주의 축산업. 고기를 팔아보자. 청정 호주에서 방목하여 키운 소 해가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많은 게 소야. 소 때문에 딴 거 못해. 그러니까 소와 관련된 산업을 키워서 대박이 나더라 같은 거죠. 내 사주에 많은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1순위다. 자, 이번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많은 에너지를 활용하라. 제가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의 비유를 많이 드는데, 자, 어떤 사람이 우리 마을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 근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 때문에 동네가 늘 습하고 땅은 축축하게 젖어가지고 농작물을 심으면 다 썩어. 뭐 이끼밖에 안 자라. 자, 그래서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 사주를 보는 사람이 내 사주에 수 물바다가 있다고 쳐. 물바다가 있다고 쳐. 그러면은 내 사주에 수 에너지는 귀신이에요. 저는 수 때문에 못 살겠어요. 라고 귀신이야. 이 말은 우리 동네가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 지금 내 뒷마당이 나이아가라 폭포인데 나이아가라 폭포 때문에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뭐 그게 그런 건가? 아니죠. 아니 그러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널린 게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이니까 물을 활용하면 되잖아. 그러면 관광지로 만들면 되잖아. 관광지로. 그럼 여기다가 계단 좀 만들고 매표소 짓고 울타리 좀 치고 여기다 사진 좀 찍어서 홍보 좀 한 다음에 나이아가라 폭포 보러 오세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통나무 타고 내려오기 새로운 레포츠 이런 걸 만들면 이게 농사 짓는 게 낫겠어?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지로 이용하는 게 낫겠어? 자,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에 많은 에너지를 활용하는 게 1순위 직업이고 사주에 필요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게 2순위 직업성이다라는 거예요. 내 사주에 많은 에너지를 이용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게 저는 비겁만 많아요. 뭘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행운은 인맥으로부터 온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 세 분의 사주는
비겁을 이용하여 큰 돈을 버시는 스타일의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비겁다자 궁비쟁제의 행운법인데요. 자, 행운은 인맥으로부터 온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일본의 정신과 의사분이 쓴 이 행운법에 대해서, 행운에 대해서 논한 그 이유는 이 제목,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명리에 접목을 시켜서 참 공부할 게 많은 책이구나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이죠. 이 책의 목차에 보면은 거의 모든 공통적인 행운법에 대해서 자기계발서적과 행운법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선 첫 번째 단계 내가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된다. 긍정성입니다. 부정성의 토양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긍정성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 책에서 몇 가지 제가 좀 특징 있는 걸 주요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람을 잘 활용하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에 행운이 오는 사람들을 관찰을 했는데 이분은 사람 심리 연구하시는 분이잖아요. 대인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왠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행운이 온다라는 거고 남의 손을 빌리고 남에게 손을 빌려 주어라. 남이 어려울 때 너 가서 도와주면 너 어려울 때도 남이 와서 도와준다. 자, 이게 일종의 행운이 비겁으로부터 온다. 행운이 비겁으로부터 온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온다. 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비겁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타인의 장단점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기본 자세가 돼 있다,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주에 비견겁제가 많으면요. 일단 기본 심리가 타인과 나를 비교합니다. 비교하는데 이게 이제 의식 레벨이 낮으면은요. 보통 이렇게 깔아보면서 비교합니다. 저것도 못하는 게 왜 과장이나 올라가 있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저 녀석은 운전도 못하는데 왜 나보다 돈을 많이 벌지? 정말 세상은 불공평해. 이런 게 비겁이 많을 때 의식 레벨이 낮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의식 레벨이 높으면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저 사람은 운전은 못하는데 그 대신에 직원들과의 교류가 정말 잘 돼서 택시회사에 과장까지 되었군. 저런 점은 내가 배워야겠네. 그래서 남들 안 보이는 데서 뒷담화나 험담을 하는 사람들은 운이 도망을 가고 남들 안 보이는 데서 칭찬을 하는 사람, 뭐 보이는 데서도 칭찬, 안 보이는 데서 칭찬하는 사람한테는 복이 옵니다. 다 사람을 이용하라는 거죠. 타인에게 누구나 장단점이 있는데 그 장단점을 활용하라.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남의 장점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복이 오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여기에 이런 내용도 있죠. 좁은 인간관계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가 쓴 책에는 행운이 오는 방법 중에 골방에 갇혀서 혼자 있지 말고 많은 사람들과의 인연관계를 만들어라. 근데 대체로 복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물론 그 전에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받았어. 만나는 인간마다 다 쓰레기예요. 나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 너무 싫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좁은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만나는 사람만 맨날 만나지 말고 좀 안 만나는 사람들도 인연관계를 맺어라.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요. 바로 비겁이 많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비겁이 많은 사람한테. 좁은 인간관계에서 맨날 그 얼굴 만나지 말고 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라. 그러면 행운은 비겁으로부터 온다. 우리 마을에 있는 골치 아픈 나이아가라 폭포는 골치 아픈 게 아니라 우리 마을을 대박으로 만들어줄 보배와 같다. 내 사주에 가득 깔려있는 비겁은 내 인생의 골칫거리가 아니라 내한테 무궁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행운의 메신저다 같은 거예요. 좁은 인간관계에서 벗어나라. 자, 작은 세상에는 작은 운밖에 굴러다니지 않는다. 건어물려처럼 우리 집 슈퍼와 우리 집 편의점과 우리 집을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낯선 곳을 많이 여행하고 다녀라. 사주에서 낯선 곳, 그래서 좁은 범위가 아니라 넓게 쓰라는 거는 사주의 프랙탈을 키우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8개의 사주 에너지, 사주팔자라고 하는 8개의 에너지 중에 대체로 주로 쓰는 게 2-3개나 서너 개 정도밖에 안 돼요. 8개 다 쓰는 사람 거의 없어. 2-3개나 서너 개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사주의 8개의 에너지는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8개의 식자재. 밥 해 먹을 때 계란하고 토스트 정도만 꺼내서 먹지 거기 있는 거 다 꺼내서 이용하지 않음. 하지만 가끔 맨 밑에 있는 칸도 열어서 거기에 있는 식재료도 써서 음식을 만들어 볼 것. 그래서 사주의 연주라고 하는 공간을 사람들이 거의 활용을 안 해. 근데 연주에 좋은 게 있는 사람들은 낯선 곳, 모험적인 곳, 먼 곳, 가보지 않은 곳. 그러니까 우리 집 밥상이 영 부실하다 싶으면은 냉장고에 건드리지 않은
밑에 있는 칸도 한번 열어보시오 같은 거죠. 좁은 세상을 살지 마라. 작은 세상에는 작은 운밖에 굴러다니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해요. 비겁 많은 사주 핵심입니다. 닮고 싶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라. 자, 이 행운법에 저촉되는, 물론 대부분의 사주가 그렇지만 어떤 사주들이냐면, 자, 이렇게 천간에, 자, 이 사주 보세요. 천간에 내 앞에 하나 더 떠 있죠. 사회궁에 내 앞에 있는 선행자죠. 내 앞에 있는 선행자죠. 그러면 게다가 자기 발로 우뚝 서 있으니까 엄청나게 잘난 사람. 나보다 두 걸음 먼저 달려가서 사회의 큰 기반을 잡은 대문 박히니까 불특정 다수의 비경겁제들. 위아래가 임자일주로 꼬여 있으니까 만능인 사람들. 이 보통 이렇게 간지 하나에 비경겁제가 서로 꼬여 있는 사주는 머리가 못하는 거 몸이 하고 몸이 못하는 거 머리가 해요. 이게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될 수 있는데 이게 잘 쓰면 만능이야, 만능. 자, 사회의 불특정 다수들인 임자와 함께 만나서 신자진 영이 철이 크로스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자진 수국하고 만들면은 인맥이 뻥 하고 터진다. 나이아가라 폭포 대개봉라고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강력한 일거리 투출. 강력한 일거리 투출. 이런 형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천간에 비경겁제가 나란히 보고 있으면 닮고 싶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이 된 것처럼 활동하면 된다. 이 사주도 보세요. 이 사주는 아주 치명적인, 일단 명리를 잘 모르시는 분이 이 사주를 보면 사회궁에 큰 재물이 있는데 잘난 비겁들이 다 독차지했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요. 이거 보세요. 그럼 이 사주에서 강한 재성, 재물활동, 큰 시장이 어디냐면 요 대문밖 먼 곳에 큰 시장이 있어. 근데 큰 시장을 요 비견께서 어딜, 이건 내 돈이야. 너 오지 마, 오지 마. 여기 내 돈이야, 내 돈, 내 돈. 그러고 요 임자가 딱 자기 뒤에다가 숨겨놓고 있는 모습이야. 그러면 내 앞에 있는 한 걸음 앞서 있는 이 선행자는 어떤 사람들이야? 돈이 많은 사람이죠. 이게 내 돈이야. 이 잘난 비견겁제들의 돈이야. 사회에 잘난 비경겁제들이 돈이잖아. 그럼 이 사주에서 돈 나올 구멍은 뭘 뚫어야 돼? 사람을 뚫어야지. 그럼 사람을 많이 알고 있어야. 그런데 이런 사주의 장점은 뭐야? 내가 만나는 인간들이 다 돈 많은 인간들 아니야. 다 돈 많은 사람들이잖아. 어디 가서 카지노에서 말만 걸어도 다 돈 많은 인간들일 거 아니야. 그럼 이 사주의 핵심은 바로 인간관계. 인간관계. 요 돈 가진 사람들과 마음의 소통. 내가 당신한테 정보 하나 줄게. 너랑 나랑 같은 임수인데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은 생각. 보통 이런 경우는 이 돈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면 생각이 같다는 걸 알게 돼. 게다가 나는 인성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그랬더니 돈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소스 좀 줘. 인성 노하우 좀 줘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런 사주가 바로 내 앞에 선행한 사람들은 돈을 벌었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이 돈 가진 사람한테 정보, 아이디어, 지식을 제공을 하면서 내가 세운 정보, 아이디어, 지식의 관을 통해서 그들을 어르고 달래고 통제하여 이 돈 가진 임자들을 내가 통제하고 다루는 사람. 이분의 직업은 고깃체인 회사의 프랜차이즈 사장. 이분의 고객은 돈이 많은데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이분한테 고깃집 차리는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인맥 활용을 가장 잘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어떻게 인맥을 또 활용하시냐면요. 이게 돈 많은 사람들도 되는데요. 밝고 화려한 방송 전파도 돼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신묘한 재주를 가지고 계시냐면 프랜차이즈 사장님이신데 외식 프랜차이즈 사장님이신데 방송국에 뭐 6시 내 고향, 생생정보통 이런 거와 관련된 방송 PD들을 다 알고 있어. 그분들한테 평소에 소스를 제공해 줬어. 야, 어디 가서 뭐 촬영해봐. 히트 칠 거야. 어디 가서 뭐 하면 돼. 정보통이야, 정보통. 그러니까 이분의 인맥은 어마어마해. 이분의 인맥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그 프랜차이즈 CEO 모임에 함께 있는 분인데 이분이 같은 프랜차이즈 CEO 모임에 다른 사장님들을 소개해가지고 뭐 홍대 뭐 무슨 떡볶이 뭐 무슨 음식 뭐 무슨 양꼬치 해가지고 SBS 방송에 여러 군데 소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행운은 어디서 온다? 사람에게서 온다. 인맥에서 온다. 이 사주를 보고 아유 비겁 때문에 버렸네. 사회에 잘난 비경겁제가
재물을 독차지하고 있어서 나는 돈이 없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사회에 돈 가진 인맥이 바로 나의 재산. 이런 사람들 덕분에 내가 부자가 되었어요. 라고 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 자기가 식상생재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알아서 식상생재 해갖고 돈을 가지고 싸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나는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지금 이러면서 하고 있는 돈 가진 사람들을 부리는 사주. 얼마든지 새로운 모험을 할 수 있는 사주다. 제가 이분 이제 제 지인인 이 남자분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저하고 상담을 하고 가신 우리 여성분이고 주로 일본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이분하고 스토리가 비슷해서 제가 오늘 좀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사주에 수에너지가 많다 또는 사주에 비겁이 많다. 비겁들이 재물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 행운은 비겁한테서 온다. 사람과의 대인관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라.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상대의 장점을 찾아주어라. 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런 많은 자기개발 성공서적에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책을 좀 사서 많이 보십시오. 운이 좋아지실 분들은 이런 책 한 달에 두세 권씩은 읽으셔야 됩니다. 한 달에 두세 권씩. 자, 이분께서 오셨는데, 자, 이분 사주도 시지의 신자진수국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 이제 이분은 좀 결혼과 관련해서는 좀 불미하신 일이 있어서 결혼하고 나서 이혼을 하시게 됐고, 결혼하고 곧장 이혼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물에 쓸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진통해서. 물에 쓸려가 버리셨는데, 이게 내 남편이야, 남의 남편이야, 이게 이제 이렇게 되셨는데, 원래 이게 술토면 보통 형체가 유지가 되는데, 이게 진토들이 자진합수를 해버리면은 갑자기 수하고 동조를 해버리니까, 제가 이런 형태를 보고, 요 겁제 통제하라고 보낸 탱크 부대, 청와대 시위대를 막으라고 탱크를 보냈더니 탱크가 갑자기 시위대랑 좀 삐까삐까 하더니 갑자기 포신을 반대로 돌려가지고 반대로 청와대에다 포신을 겨누더라 같은 게 이게 비겁으로 변해버리는 관성, 비겁에 동조해버리는 관성,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만의 관성으로 쓰기에 다소 불리한, 나만의 관성으로 쓰기에 다소 좀 불리한 요소가 좀 있어요. 자, 이분이 결혼을 하시고 이제 실패하신 후에 새로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일본으로 넘어가십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낯선 환경으로 가게 됐더니 이 사주는 대문 밖에 불특정 다수의 잘난 비경 겁재들이 대문 밖 먼 곳에 있으니 이런 형태의 사주는 먼 곳에 가서 귀인을 만날 것이니 당신의 행운은 요 가까운 동네에서는 자꾸 임묘할 일만 생기니 먼 곳에 가서 당신을 지지해주고 당신의 기중이 돼줄 사람들을 만나시오라고 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연한 기회로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러 가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학생이면서 식당에서 알바를 했는데, 근데 이 알바를 하는 식당의 주인이 되게 부실해. 가게를 안 와. 이 알바생한테 맡겨놓고 가게를 안 와. 그러다가 몇 달 지나서 내가 되게 좋은 조건으로 가게를 넘겨줄 테니까 자네가 한번 운영을 해보게 하고는 이거 20대 후반의 젊은 알바생 학생한테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아주 좋은 조건으로 그 가게를 인수를 했어요. 나머지 부족한 건 벌어서 갚네 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 사주의 주특기는 뭘까요? 이 사주의 주특기는 어떤 특성이냐면, 얘들아 너 모여서 놀자 하면은 어마어마한 비겁들과 함께 식신을 쓴단 말이죠. 먹고 놀고 마시고가 가능해. 먹고 놀고 마시고 식신의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20대 후반에 일본에 학교를 갔으니까 거의 왕언니 아니에요. 다른 학생들 20대 초반인데. 그러니까 10살 많은 왕언니께서 가게 주인이 되셨다 하니까 자기가 다니던 이제 학교 앞에 이제 알바를 했나 본데, 그 학교 학생들이 전부 다 와서 자기가 운영하는 식당이 아지트가 됐어. 아지트가. 그래서 제가 사주에서 신자진 수국을 만들고 있는 임수일가는 교주의 기질이 있다. 교주의 기질이 있다. 게다가 관도 같이 섞여 있으니까 카리스마도 있다. 그 카리스마는 이 대중들과 완벽하게 하나의 호흡을 이룰 수 있는 카리스마다. 그래서 이런 사주 형태가 많은 사람들을 군중을 모으는 카리스마를 불러온다. 그래서 내가 운영하는 가게가 완전히 그냥 그 학생들이 모조리 모여드는 큰 회합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장사를 잘했어요. 크게 장사를 잘하고,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례가 이분도 있었어요. 이분이 젊었을 때 이분이 이제 프랜차이즈 사장 모든 인연, 모든 행운은 비겁한테서 온다. 어떤 비겁? 돈 많은 비겁한테서 온다. 이분이 20대 시절에 이분도 마찬가지로 어디 뭐 부산 어딘가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무슨 펍 같은 데서 알바를 했는데 이렇게 자기 관리가 열심히 하시는 분이잖아요. 두 개의 관으로 자기 관리를 하시는 아주 책임감 있는 알바생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 책임감 있는 알바생. 그 펍 가게 주인이 알바생한테 자네 너무 일을 잘하네. 자네가 좀 가게를 맡아주게. 나 우리 이제 가게 하기 싫어. 나 이제 이 펍 하기 싫어. 자네가 좀 맡아주고 벌면서 얼마씩 나한테 보내주는 걸로 우리 이 가게 값을 퉁하세. 하고는 난데없이 이 돈 많은 임자께서 야, 네가 관리해라. 너 책임감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고 생각도 있으니까 너 나랑 생각도 같은 사람이니까 야, 너가 좀 관리를 해줘. 그래서 20대 중후반 나이에 알바하러 간 가게에서 가게 주인이 나한테 가게를 맡겼어. 이게 대박 행운이죠. 기회가 온 거야. 그러면 기회가 지금 어디서부터 온 거야? 비겁한테서 온 거야. 그럼 여기서 이 비겁은 도둑놈이야? 아니야, 은인이야. 행운이죠. 자, 돈 가진 비겁과 생각이 같으니 그들이 내 마음과 같더라. 그래서 이분이 가게를 하게 된 이유가 땡전 한 푼 없이 알바하러 갔다가 알바하는 가게를 자기가 인수하여 좋은 조건으로 인수하여 그것을 운영을 해봤어. 운영을 하니까 괜찮아. 너무 잘 돼. 근데 운영을 하면서 이제 노하우를 취득했어. 왜 이 사주는 시주에 자기 노하우를 만들어내는 사주잖아요. 운영 관리 능력을 통해서 자기 능력, 자기 노하우, 자기 정보를 습득하는 사주야. 그래서 이후에 이분이 요식업 체인 사업을 하게 되는 계기와 발판이 알바하러 갔다가 귀인의 도움으로. 그럼 이 사주의 비겁은 뭘까요? 이 귀인이잖아, 귀인. 이 비겁은 귀인이가 되는 거예요. 이 사주 임술 일주가 임자가 귀인이죠. 그럼 이 사주도 봐. 그러면 임신일주잖아, 임신일주. 임신일주에 먼 곳에 있는 임자가 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먼 곳에 가서 귀인을 만나는 사주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지금 나이가 지금 한 49세 정도 이제 되셨죠. 이제 일본에서 뭐 신주쿠에서도 이제 크게 이제 막 직원 한 20명 정도 데리고 큰 식당을 하시고 요식업을 하셨죠. 큰 요식업 같은 걸 하셨는데, 이제 근래에 와서 조금 쉬시다가 다시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분 사업의 특징이 뭐냐면은 늘 돈 대주는 후원자가 있다. 이건 뭐라고 봐야 될까? 이 임자라는 사람이 늘 돈 대주는 후원자가 있다. 그래서 이분이 야, 내가 돈 대줄 테니까 자네가 장사 좀 해. 자네가 장사 좀 해서 나한테 매달 얼마씩 줘. 이런 식으로 돈 대주는 후원자가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돈 대주는 후원자 사주도 좀 봐주세요 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셨어. 그럼 보죠. 이 사주는 비겁의 기운이 엄청나게 강한 사주죠. 그냥 한다면 한다. 다 모여라 하는 사주죠. 이분한테 돈 대주는 분의 사주는 어떨까? 이분한테 돈 대주는 사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분은 비겁이 없죠. 이 돈을 자기가 직접 벌어요? 문서와 머리 써서 벌어요? 그냥 이분은 약간 느낌이 전당포 주신 같은 건물주, 딱 건물주 사주예요. 보세요. 이거 무인이 건물주예요. 왜 무인이? 무인이 건물주. 자, 인목이라고 하는 솟아오르는 편제나무가 문서를 올렸어. 이게 뭐야? 돈 문서잖아. 보통 이 인목을 건물 빌딩의 물상으로 많이 본단 말입니다. 건물 빌딩의 물상. 건물 빌딩 문서. 그래서 7층 일본의 7층 건물을 가지고 있고 가게를 한 10여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운영할까요? 아니야. 다 믿을 만한 사람한테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게 하고 자기는 수금하러 다니는 월세 받으러 다니는 전형적인 재극인이잖아. 그렇죠? 제격의 편인 쓰고 있는 사주다. 문서로 보호받고 돈을 관리하고 있는 사주다. 이런 형태는 이 밭을 장부를 열어가지고 이 밭에서는 이번 달에 얼마가 벌렸고 이 밭에서는 요즘 얼마가 벌렸고 자기가 물 주는 사주 형태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사형으로 목생화를 해주고 있는데 다만 이 인사형이 있으니까 맨날 이득 보지는 않는다. 종종 손해도 볼 때가 있다. 하지만 설사 한두 개 날아가더라도 이 밭은 웬만해서 꺼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대운이 이 사주가 지금 나이가 지금 56세가 되셨으니까 이제 이게 인사신대운이 지금 왔다고요. 인목의 정반대 에너지인 신금대운이 지금 오기 시작을 해서
이 사주 입장에서도 사실 좀 운이 좀 꺾였다고 지금 봐야겠죠. 그렇죠? 좀 운이 좀 꺾였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느낌은 근데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요 지지에 들어오는 요 신금 겁재를 비견 겁재를 요 평관이 어느 정도 합재를 지금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들어오는 비견 겁재들한테 내 돈밭을 키우게 하면서 내가 가진 돈마을을 좀 띄워주는 야, 나 밭이 지금 여러 개 있는데 네가 가서 좀 운영해. 와서 물도 좀 주고 키워봐. 라고 하는 그래서 분업, 동업, 협업 형태 농장주가 자기 땅을 불화하여 키우게 하다. 대신 운영하게 하다. 같은 형태죠. 이 사주는 이 근이 되게 약하죠. 위에 그 임신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임신일주는 비겁다자. 모든 행운은 비겁한테서 온다. 모든 사회적 인연은 비겁한테서 온다.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지로 개발해서 돈 벌었어요. 비겁이 왼수가 아니라 비겁이 귀인이 되었어요. 추진력 짱! 나한테 맡기기만 해. 내가 다 끌고 나갈게. 하는 사주다. 오히려 이런 형태가 낫죠. 돈주인은 따로 있고 나는 운영을 해주고 투자자는 따로 있고 나는 운영을 해주고 그러면 운영하는 사람은 비겁 많고 돈 대주는 사람은 비겁은 없고 재성은 많고 게다가 무식상의 재극인으로 돈 관리하는 사람 딱 전형적인 건물주 형태 사주 임대수익자 사주 투자 형태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뭐 비트코인에도 투자를 하시고 뭐 여러 코인이라든가 기타 돈 되는 사업에 여러 군데다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형태 보통 이런 형태는 기본적으로 좀 위에서 물려받은 재산이 사회적 활동으로 재산을 좀 많이 물려받은 형태도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분은 귀인의 인연으로 늘 돈 대주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다. 요 사주에서 자기 편제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 요거는 비견과 함께하는 사업이고 이후에 간목의 활동을 을목으로 바꿔서 말년에도 자기 사업을 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이분의 사업운이 살아있나 좀 보니까 52세 무술대운이 곧 닥쳐오는데 무술대운 중에 을사년, 병오년, 정미년의 구간에 큰 돈을 벌 수 있겠더라. 그래서 그때 마지막으로 돈 벌 수 있겠습니다. 그때 버셔서 말년에는 이게 대운이 이게 돈문서 음수 이게 돈문서. 문서에서 푼돈을 꺼내 가지고 나한테 주고 있는 형태. 보통 이런 경우가 뭐 돈 되는 문서에다가 목돈을 묻어두고 거기서 나한테 일정한 정제를 매달 빼먹는 대운 같은 건데 말년에는 뭐 건물 같은 거나 이런 걸 가지고 또 문서에서부터 수익을 얻어내는 형태로 가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케이스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이 나이아가라 마을에서 나이아가라는 귀신이 아니라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관광 자원이다. 이거를 개발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물에 빠져서 죽어요. 농사가 안 돼요. 너무 습해서 쭉쭉해요. 이러면 안 된다. 같은 거예요. 내 사주에 많은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1순위. 부족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2순위. 이왕이면 두 개를 접목시키면 최고의 조합이 된다. 직업적 조합이다. 라고 봅니다.